팰리세이드가 나왔습니다. 이제 현대에서는 내부적으로 3세대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세대 모델 대비해서 3세대 모델이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가격 정보를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가장 먼저 뭐가 달라졌나요? 일단 디자인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존 모델은 약간 좀 둥글스름한 디자인을 주로 사용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쭉쭉 뻗은 직선들을 주로 활용하면서 먼저 출시됐던 산타페랑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느낌의 변화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3세대 모델이 되면서 전장이 5060mm로 기존보다 무려 6.5cm나 길어졌고요. 휠 베이스도 2970mm로 70mm나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여유로워졌잖아요. 그 공간을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9인승 모델이 새롭게 출시가 돼서 6명 이상 타고 있으면은 버스 전용 차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파워트레인도 일부 변화가 있었는데요. 디젤은 단종이 됐습니다. 이제 연비가 좀 나쁘기로 소문이 났던 6기통 자연흡기 엔진 대신 2.5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됐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2.5L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처음 적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현대에서도 이번 팰리세이드는 한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 비중 한 70% 가져간다고 할 정도니까 기대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가격표를 보고 좀 많이 놀라는 분위기예요. 뭐 요즘 안 오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거의 뭐 한 400만 원 이상씩 오른 것 같던데요. 옛날에 팰리세이드 깡통 3,400만 원에 막 산다 그랬던 것 같은데. 초창기에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승리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처음 나와서 그냥 풀옵션에 모든 걸 다 넣어도 한 4천만 원이 약간 오르는 그 정도밖에 가격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시작부터가 4천을 넘게 이제 찍고 나니까 좀 사람들이 많이 놀라는 분위기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정도로 팰리세이드가 커졌으니까 카니발하고 많이 비교를 할 것 같은데, 카니발하고는 이제 가격 비교가 어떻게 되죠? 카니발은 사실 SUV가 아니라 MPV잖아요. 다목적 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훨씬 더 저렴합니다. 시작 가격을 기준으로 해보자면은 팰리세이드는 거의 4,400만 원에 달하는 시작 가격을 갖고 있는데, 카니발은 아직도 4천만 원이 안 돼요, 시작 가격이. 이렇게 큰 차 실용성으로 타는 경우가 많은데, 실용성은 아직까지도 카니발이 압도적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팰리세이드가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신형 팰리세이드에 대한 접근성이 옛날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격이 비싸진 만큼 일단 기본적인 구성이 꽤나 잘 나왔어요. 뭐 큰 욕심 내지 않는다면 웬만한 사양은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요. 뭐 고속도로 주행 보조도 레벨 2는 아니고 레벨 1이지만 들어가 있고, 뭐 그뿐만 아니라 운전석 전동 시트, 조수석 전동 시트, 2열, 3열에는 천장에서 에어컨 나오는 에어벤트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기본 사양이고요. USB 충전 포트도 100W로 대폭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이것도 2열에도 2개, 3열에도 2개 이렇게 아낌없이 넣어놨습니다. 기본적인 익스클루시브 트림만 사도 웬만해서는 좀 만족하고 탈 수 있겠다라는 구성 생각은 좀 들긴 하네요. 그런데 일단 눈에 띄는 게, 일단 계기판이 4.2인치 컬러 LCD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저도 진짜 좀 의문인데, 이게 현대차가 프리미엄 플래그십 SUV의 완성이라고 제목을 적었거든요. 그러면은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정도는 좀 기본으로 넣어줬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4.2인치 컬러 LCD면은 프리미엄 플래그십 SUV 치고는 조금 아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 요 이제 클러스터 부분을 이제 인질로 삼아서 윗급으로 올라가게끔 만든 약간 그런 뉘앙스를 느낄 수 있는데,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가면 뭐가 좋아지죠? 일단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가면은 이제 히든 라이팅 주간 주행등이 들어갑니다. 이 히든 라이팅 주간 주행등 하면은 예전에 그 마름모 렌저 기억하시나요? 그게 히든 라이팅이었거든요. 불이 꺼져 있을 땐 크롬처럼 보이다가 불이 켜지면은 비로소 라이트로 작동하는 그 기술인데, 이 히든 라이팅 주간 주행등은 하위 트림에서는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히든 라이팅 주간 주행등이 들어있는 차다, 이거는 무조건 상위 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관에서는 그렇게 바뀌는데 실내에서는 또 차이가 있나요? 실내에서는 일단은 시트들이 천연 가죽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 익스클루시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인조 가죽 시트고 컴포트 옵션을 넣어야지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갔거든요. 하지만 프레스티지 트림부터는 기본으로 천연 가죽 시트가 탑재가 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자세 메모리 시스템도 탑재가 되게 되는데요. 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카로 많이 쓰시잖아요. 아빠가 운전할 때도 있지만 엄마가 운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운전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편리한 메모리 시트 기능도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 이것도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는 기본으로 들어가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기본 트림에서는 옵션으로도 선택이 안 됩니다. 자, 캘리그래피로 가면은 뭐가 좋아지나요? 캘리그래피는 사실 뭐 기능적으로 좀 더 좋아지는 부분보다는 뭔가 멋을 좀 더 강조한 트림이기 때문에 전용 휠과 전용 디자인, 뭐 전용 그릴이라든지 전용 장식이라든지 이런 게 주로 들어가고요. 색깔도 캘리그래피 전용 색상이 따로 출시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내장에는 가죽 스티어링 휠이 투톤 컬러로 안팎으로 다른 색깔이 들어가는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고요. 뭐 실내 실버 메탈 몰딩이라든지 뭐 이런 면들에서 조금 더 개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트도 그냥 천연 가죽 시트가 아니라 나파 가죽 시트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고요.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도 옵션으로 선택해야 됐던 사양들이 캘리그래피에서는 또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여기 눈에 띄는 게 좀 프리뷰 전자제 서스펜션이 있는데 SUV로는 처음 들어갔다고요? 현대차 SUV에선 처음이고요. 이게 뭐 제네시스에나 들어갔던 그런, 저도 이거는 가격표 보고 놀랐어요. 펠리세이드에 프리뷰 전자제 서스펜션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사실. 자, 그러면 이제 좀 옵션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익스클루시브에서는 선택이 안 되는 옵션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이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컴포트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냥 컴포트 같은 경우에는 익스클루시브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컴포트 플러스는 프레스티지에서만 선택 가능해요. 컴포트는 133만 원이고 컴포트 플러스는 185만 원으로 50만 원 정도 더 비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파 가죽 시트라든지 실내 내장재 같은 것도 스웨이드로 적용이 되게 되고요. 플래그십으로서 좀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려고 이런 좋은 사양들을 다 갖다 넣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보면은 묶여있는 옵션들 중에서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보이는 게 현대 스마트 센스를 적용을 해야지 12.3인치 클러스터가 적용되는 부분이 조금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플래티넘을 선택해야지만 그 안에 보스 사운드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도 사운드 부분이나 아니면 클러스터 부분은 좀 빼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디지털 키라든지 이런 것들의 선택률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좀 오디오 시스템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택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좀 이렇게 묶어서 놔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일 사실 이거에서 이해 안 되는 거는 다이나믹 웰컴 에스코트 기능이에요. 이 주간주행등 타다다닥 이쁘게 들어오면서 운전자를 맞이해주는 기능인데 이게 플래티넘 옵션에 171만 원짜리 패키지로 묶여 있어요. 이거는 좀 서운하네요. 자, 그럼 이제 9인승 모델 옵션을 봤는데 딱 7인승 모델도 시트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옵션 사양이 조금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은 7인승 모델도 이것도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2열 다이나믹 바디 케어 시트라는 게 탑재가 되는데요. 약간 진동 기능이 더해져가지고 그 마사지를 해주는 그 시트가 7인승 모델에는 적용이 됩니다. 옵션으로요. 자, 근데 가격이 좀 쉽진 않습니다. 일단은 컴포트 플러스 모드 220만 원짜리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 다시 80만 원 추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 시트가 되는 건데 이게 글쎄요. 이게 7인승 이 뒷좌석 승객을 편하게 모시는 거는 좋긴 한데 좀 과한 가격이 아닌가. 뭐 물론 뒷좌석 가족들을 좋은 옵션으로 태우고 싶은 가족들의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만 300만 원 사실 쉽지 않거든요. 가격이 좀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르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자, 이제 하이브리드 부분도 있는데 아마 이 부분 많이 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작 가격이 4,982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7인승 모델로 가게 되면 이제 5,100만 원부터 거의 6,400만 원까지 오르게 되는데, 이번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좀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나요? 가격표를 보시면은 2.5 터보 하이브리드 7인승 익스클루시브 모델에만 환경 친화적 자동차 고시 완료 후 안내 예정이라는 문구가 써 있어요. 이 말인 즉슨 현대차 내부적으로 7인승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그러니까 18인치 타이어가 탑재된 7인승 하이브리드 모델은 잘하면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미를 남겨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공통 선택 품목 봐도 H트랙 들어가면은 세제 혜택 적용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 나오는 걸 봐서는 아마 될 것 같네요. 근데 뭐 아직 현대차 공식 입장은 연비나 뭐 이런 세부적 사항은 추후에 공개된다 이겁니다. 하이브리드 9인승은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9인승에는 근데 친환경차 인증 후 안내 예정이라는 문구가 또 없단 말이죠. 똑같이 타이어도 18인치가 들어가는데 이 9인승 모델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흥미롭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은 실제 인증된 연비를 보면 이제 뭔가 좀 결과가 좀 속 시원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하숙 기자가 생각하는 이번 신형 펠리세이드의 좀 추천 트림. 제가 추천 트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한 가지 깔고 가야 되는 사실은 상위 트림에 모든 옵션을 넣는 게 당연히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나마 좀 가성비를 챙긴다 이런 입장에서 트림을 골라봤어요. 일단 저는 하이브리드 모델은 당장 구매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죠? 일단은 신규 파워트레인은 조금 두고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현대차가 1.6 가솔린 터보 파워트레인을 처음 내놨을 때도 겨울철에 엔진 오일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물론 뭐 그런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완전히 새로운 파워트레인이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파워트레인은 조금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2.5 가솔린 터보 엔진을 선택했고요. 제가 선택한 모델은 9인승입니다. 사람을 좀 적게 태우더라도 일단은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데 안 태우는 거랑 못 태우는 거랑은 차이가 나거든요. 특히 명절 때 한 번만 9명을 태우더라도 이거는 진짜 두고두고 칭찬받는 옵션이거든요. 온 가족들 9명이 식당 가야 되는데 차 2대 끌고 가냐 1대 끌고 가냐 분명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9인승을 선택하고요. 익스클루시브, 그러니까 가장 낮은 트림에 스마트 센스와 컴포트 옵션 이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센스 같은 경우에는 선택한 이유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가 적용이 되기도 하고요. 뭐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저는 12.3인치 컬러 디스플레이 때문이에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스마트 센스 옵션이랑 묶여 있어서 눈물을 머금고 133만원짜리 이 스마트 센스 옵션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컴포트 옵션도 133만원인데 이걸 선택한 이유는 천연 가죽 시트랑 이제 동승석 전동 시트 그리고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때문이에요. 이 또 패밀리카 하면은 캠핑도 가야 되고 마트 가서 장도 많이 봐야 되고 코스트코 가서 막 이만큼씩 장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트렁크 이렇게 열려면 힘들어요. 이렇게 키 들고 발로 탁탁 해가지고 문 여는 그 정도 옵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 옵션을 넣었습니다. 이 경우에 가격은 4,649만 원이고요. 프레스티지 트림이랑 비교하면은 한 287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그래도 어쨌든 5천 안에서는 일단 끊었네요. 그렇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을 했습니다. 카니발 때도 그랬고 크고 무거운 차에 대해서 좀 연비를 상쇄시키고자 하는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했고 저도 9인승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타고 이동하는 그런 용도에 맞추는 것이 아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9인승 중에서도 이제 프레스티지 트림을 선택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게 가격이 좀 많이 높아지는데 펠리세이드라는 차급을 생각을 하면 2, 3열에 대한 아마 니즈, 수요 같은 거는 충분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형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2, 3열은 거의 좀 약간 버림받은 그 부분에 대한 좀 구성이 많이 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서 컴포트 플러스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운전자가 이제 부모님을 모시던지 가족을 모시던지 하는 상황에서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열에도 통풍이 들어가고 3열에도 여러 가지 좀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해서 컴포트 플러스까지 선택을 하고 여기에 이제 썬루프 같은 경우도 썬루프와 빌트인 캠도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큰 SUV에는 아무래도 채광 같은 것도 많이 신경을 쓸 것 같기 때문에 또 캠핑 같은 걸 하려면 아무래도 마켓 있어서 답답한 것보다는 뚫려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빌트인 캠 같은 경우는 요즘 뭐 블랙박스 하나 달아도 뭐 한 4, 50만 원 드는데 차라리 그거면은 그냥 공장에서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66만 원짜리 가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더해 보니까 한 6천만 원 좀 안 되는 가격이 나와 버렸는데 5,872만 원이 나와요. 그렇긴 하지만 뭐 어쨌든 펠리세이드라는 이런 현대의 플래그십 SUV를 가는 소비자라면 이 정도 가격은 충분히 지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 가격에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수입차로 가면은 이 가격대면은 사실 준중형 SUV밖에 안 되거든요. BMW는 X3라든지 벤츠는 GLC라든지 이런 모델밖에 안 되고
뭐 비슷한 차급으로 가자면은 토요타 하이랜더가 좀 비슷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쉐보레 트래버스도 조금 비슷한 가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포드 익스플로러, 혼다 파일럿 이런 차종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차들보다는 팰리세이드가 9명까지 태울 수 있고 또 국산 차들 특유의 그 풍부한 옵션, 실내 공간 잘 뽑아내고 그리고 넉넉한 뭐 서비스망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대안이 사실 크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딱 선을 안 넘어요. 이거 너무 나 그냥 수입차 가야지 하는데 아슬아슬하게 그 선을 안 넘는데 이거 진짜 가격표, 가격정책, 옵션 구성 선택하는 그 담당자들은 진짜 굉장히 머리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팰리세이드 이제 가격 그리고 옵션 분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시승을 하게 되면 최대한 발빠르게 수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전달해 준다는 점 약속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모터그래프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김선웅, 저는 신화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